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그 뭐가 있었냐? 다양한 대책들이 있었죠. 9.13 대책. 다양한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종부세에 관련된 부분에 이야기가 최근까지 있어 왔는데요. 이러한 대책 발표가 됐었던 부분들이 지금 점차 국회를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조금씩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얘기가 3주택자 이상 등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3.2%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통과가 됐지만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로 완화하는 데 여야 국회의원이 합의가 돼서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뭔 얘기냐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일단은 전년도에 납부한 종부세의 2배를 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금을 내가 올해 100만 원 냈는데 내일 세금이 1,000만 원. 집값이 10배 올랐어. 그럼 내년에 세금 1,000만 원. 내가 버는 돈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 세금을 내냐. 이 보유세라고 하는 건, 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많이 벌면 그만큼 덜 쓰면 되니까 낼 수 있는 거지만,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내가 버는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 있고, 그런데 똑같은 물건을 들고 있다라고 해서 가격이 시장 가격이 그렇게 변동된다라고 해서 세금을 그렇게 급격하게 늘린다는 거는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세부담 상한이란 게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 합쳐가지고 전년도 기준으로 100만 원 냈으면 내후년엔 집값이 예를 들어 3배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3배 오른 거 시가를 반영해서 300%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전에 냈던 금액의 150% 상한 제한이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9.13 대책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제일 공포스러웠던, 그때도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이거밖에 안 보여요. 제일 무서워요라고 했던 게 이 300%였어요. 올해 100만 원, 내년에 300만 원, 내후년 900만 원.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이거는 공포다.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면 바로 이렇게 따따블 수준으로 이렇게 세금이 늘어난다는 건 그다음부터는 900만 원이면 900만 원씩 계속 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세부담 상한 늘어나는 게 이게 너무 무섭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정부가 대책에서 내놨던 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입법할 건지 국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그래요. 세율 같은 경우는 올리기로 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그렇죠. 세부담 상한, 제가 제일 공포스러웠던 부분은 제한적으로만 반영이 됐어요. 이 3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는 300%를 그냥 통과시켰는데, 그대로. 근데 2주택자까지는 200%.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100만 원이면 내년 200, 내후년이면 400.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제에서 그렇게 늘어날 수 있게끔 받아들여진 거고요. 여기서 제가 이거 지난번에 그 당시에 이제 별별수다 등에서 얘기를 했을 때 덧글이 달린 적이 있어요. 뭐라고 덧글이 달렸냐면, 이게 가구 기준, 세대 기준 아니냐.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 세에 비해서 그러면 세대 기준으로 두 채면 200%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인 거냐. 세대 기준으로 세 채면 그러면 300%까지 늘어나는 거냐 물어봤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다른 세무 전문가 분께 지금 방송하기 전에 확인하려고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이거는 인별 기준이다. 그러니까 1인 2주택, 1인 3주택 기준이고, 그러니까 세대 기준으로 예를 들어 부부가 갖고 있으면 1인 2주택, 1인 2주택 하면 4주택까지는 200%씩 각각 적용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부가 각각 하나씩 갖고 있으면 150%로 적용이 되는 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조금은 세금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안심이 된다. 기사도 그래서 보면 그렇게 정부 안보다 내야 되는 세금이 많이 줄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아까 제목 타이틀이 그거였잖아요. 이제 후퇴한 종부세, 2주택 세부담 줄었다. 준 게 아니라 3주택자보다 2주택자, 1인 3주택자보다 1인 2주택자는 조금 덜 내도 되게끔 이렇게 받겠다. 이 정도요. 올해보다는 당연히 더 내는 게 맞고, 세금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폭을 조금 줄여준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뭐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공시지가 10억인 아파트 그리고 15억인 아파트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분이 올해 납부했던 종부세는 91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약 2,3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종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세부담 상한이 200%로 제한됨에 따라서 2주택자의 경우에는 2,300이 아니라 1,800만 원까지만 납부하는 걸로. 그래서 결국은 500만 원 정도 좀 덜 내게 되는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세간의 우려에서는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형태로 가게 되면 좀 시장에 다시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세부담 상한 요거 하나 바꾼 거 가지고 그렇게 영향이 올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에서는. 자,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혜택이 조금 생겼는데 보니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 난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거주하거나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종부세 늘어나는 부분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 몰랐는데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 보유하면 40%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추가돼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 세액공제 50% 되는 내용이 추가됐대. 그러니까 1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장기 보유하면 하시는 분들은 혜택들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럴 것 같고 그리고 6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대요. 이걸 하게 되면 이제 10% 60세부터 해가지고 70세 이상까지 해서 10에서 30%까지 세액공제 받는데 이게 이제 추가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될 수 있대요. 그렇죠. 앞서 이제 그 내용까지 추가가 되면 맞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 세액공제하고 고령자 세액공제를 합치면 종부세 전체 세액의 7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현실적으로 된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는 그러니까 1주택 실수요 1주택자이신 분들 중에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종부세 때문에 되게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는 어쨌거나 최대한 줄여주려고 좀 고려는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요새 문의들 많이 오세요. 이제 대표적인 문의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과거에 찍었던 고점으로 다시 팔릴 것이냐 이런 질문들 제일 많이 하시고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내년에 종부세가 많이 올라간다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에 대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엄청나게 많이 뛰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제 상담을 할 때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1주택 소유자인지 2주택 소유자인지 3주택 소유자인지에 따라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그런 부분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종부세 내야 돼. 12월 15일까지 내야 되잖아. 나 깜빡이 잊었어. 나 또 이거 내야겠다. 네. 자, 정신 없어 갑자기. 종부세 내야 돼. 내년도 걱정이 아니라 당장 내야 돼. 걱정이다. 자, 그래서 종부세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